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약간의 유동적인 투자 방법, 즉 유도리 있는 투자를 한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대구남자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투자를 하고 계신 여러분, 실제 직장인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 제2의 부수입을 만드는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모두 담았습니다.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의 모든 투자 일상을 저와 함께 만들어가 보실까요? 직장인 투자자분들 모두 강의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남자입니다. 제가 최근 직장인 MTS 일정매매 트레이딩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직장인분들과 더불어 투자 공부에 많은 시간을 쓰기 힘드신 주부분들이나 대학생분들도 강의 신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분들께 제가 강의 오픈에 앞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최근 거래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면 강의를 통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감이 어느 정도 잡히실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강의에서 다룬 내용을 스스로 되짚어 볼 겸 시드를 500만원으로 맞추고 이번 11월 한 달 동안 거래를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24일 오늘 기준으로 20% 정도의 수익률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 거래 중에서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케이스를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일정 매매의 원칙을 칼같이 지킨 케이스입니다. 28년도 수능 및 교육 입시와 관련된 개편안에 대한 일정이 있었던 11월 20일 매매입니다. 관련주로는 애니능률, 메가MD, 메가스터디 교육, 크레버스가 있었는데요. 애니능률은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가MD는 제가 놓쳤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배당의 매력이 있는 기업인 메가스터디 교육과 크레버스를 매매를 했었습니다. 자료에 표시한 시점에서 매수를 한 이유는 30분봉을 봤을 때 바닥을 다지면서 양봉이 나온 시점이 과거에도 몇 번 겹쳤던 것을 확인하고 올랐던 시점을 매수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17일 금요일에 들어갔던 이유는요, 월요일 20일에 앞서 말씀드린 일정이 있었고 일봉상 보면 17일 기준으로 음봉이 나왔지만 60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수익을 더 낼 수도 있었지만 이날 교육 관련주의 상승률 기준 대장주는 애니능률, 메가MD가 잡았기 때문에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가 부근에도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재료 소멸로 보고 1% 수익을 챙기고 나온 매매 내역입니다. 결과만 보자면 더 끌고 갔으면 꽤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원칙을 지킨 매매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료 일정이 소멸될 때까지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재료 소멸로 인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때는 본전 혹은 손실이라도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차트를 보고 들어갔으며 그 궁극적인 이유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일정을 기반으로 한 매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하루 더 보자 했다가 보통은 큰 손실을 입습니다. 큰 손실이 나면 오히려 다행인데 이렇게 한두 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원칙이 깨지고 나쁜 습관이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깡통을 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제 경험담입니다. 명심하세요. 원칙을 지키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재료, 일정 소멸이 아닌 재료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매매 케이스입니다. 11월 17일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대한 법령 제정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요. 거기에서의 대장주는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며 메모해둔 자료를 같이 볼까요? 이때 설정을 30분봉으로 해두었는데요. 30분봉을 보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진행할 때와 시세가 꾸준하게 나오면서 이평선의 이탈 없이 상승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매매 타점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터진 시점을 주목을 해서 저는 타점을 잡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 11월 20일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시간인 12시의 종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저 자리를 회복을 하면 들어가자 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11월 21일 종가 부근에 59,600원을 지지해주는 것을 보고 59,700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음날 큰 상승이 나와줬고 매도 시점에 대한 계획 또한 이평선을 기반으로 정했습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끌고 가다가 5분 몽상 21선을 이탈하면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계획을 세웠지만 5분 몽상 21선을 이탈하는 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1선을 순간적으로 이탈했을 뿐 21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갔고요. 저 때는 제가 출근 중이었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실시간으로 차트를 볼 수가 있었고 제 기준에 근거하여 자동매매 주문 설정을 걸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동경 로봇 박람회까지 끌고 갈 생각이었고 7만원이 목표가였기 때문에 앞선 이평선 기준을 제외하고는 손절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로봇주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힘이 제일 강했고 시장의 수급을 받는 상태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주가가 빠질 경우 꼭 먹어야 하는 수익 실현 구간을 예측했습니다. 9시 25분 이후에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온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눌리기 전에 종가 부근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수익을 실현하자라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위 그림처럼 목표가는 7만원, 수익 보전 구간을 65,600원으로 잡고 자동 매도를 빠르게 건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종목의 힘을 보면서 뒤에 있는 일정을 보고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약간의 유동적인 투자 방법, 즉 유도리 있는 투자를 한 것이죠. 기초적인 일정 매매 원칙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유연성이 가미가 된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약 10% 조금 안 되는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드 대비 10%가 조금 넘는 금액을 투자해서 하루 만에 시드 대비 1%의 수익을 거둔 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요, 일정 매매 중에 실적과 관련된 매매 케이스입니다. 제우스라는 기업을 거래한 내용인데요, 이 기업의 경우 엔비디아 실적 관련주이면서 앞서 말씀드린 로봇 테마에 대한 일정과 더불어 다음날에 AI 반도체 관련 ETF가 상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차트의 경우 일봉이나 분봉 등 본인에게 맞는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맞는 기준이 30분봉이니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을 저는 지켜보고 현재 반도체의 대장격인 미국 빅테크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트상의 과거 단기적 고점을 찍은 자리를 회복할 때 산다 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1,200원의 자동 매수를 걸었습니다. 제우스라는 기업은요, 로봇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정배열의 그림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가 정한 기준들의 전부 부합하였기 때문에 시드의 50% 가까운 비중을 조금 크게 실은 케이스입니다. 일정 금액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조금 자신 있다, 그리고 조금 숙련이 되었다, 그리고 일정 비중으로 하다가 끼가 많은 기업에서는 비중을 조금 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 비중이 실린 만큼 손절 라인은 꼭 잡아야 됩니다. 수익 실현의 기준은 30분봉상 과거 중요한 자리를 뚫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내려왔던 고점을 기준으로 매도를 잡았으며 손절은 추세를 이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30분봉상의 60선 이탈 자리를 손절 자리로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손절이 마이너스 1%면 목표가는 최소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확률 높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는 확실하게 손절은 짧게 가지는 습관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제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매도 이후에 더 좋은 시세를 주기는 했지만 제가 세운 시나리오대로 자동 매도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이 수익으로 제 시드 대비 2%의 수익을 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반응이 없을 경우 대처하는 거래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궁금했었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케이스로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수익 구간을 주지도 않고 손실 구간을 주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기준 대장주가 움직이지도 않았을 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해요?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수익률을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래한 솔리드와 구형테크에서 일정이 나왔음에도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미련 없이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이 거래들 역시 손절 및 수익 라인을 잡았지만 어느 한쪽으로도 방향성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잘라내서 다음 일정 혹은 다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열리거나 해외에 굵직한 기업 없이 국내 작은 기업들만 모이는 일정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일정이 있다고 해서 또 정배열이라고 해서 건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체크 정도만 하시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최악의 매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보면 이거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건드리지 않는 정치 테마주를 매매를 했습니다. 일정에 대한 매매였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최근 정치 테마주로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2거래일 정도 지켜보고 매매를 했는데 손절 라인을 잡지도 않았고 수익을 낼 욕심만 가득하게 했던 매매입니다. 20일장 시초가가 15,100원에서 시작을 했고 다음 캔들 30분 뒤에서 시가를 회복할 때 잡아야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15,100원, 15,150원 두 호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가 되었다면 시초가 부근의 저가인 14,800원을 이탈하면 손절 처리를 해야지 라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변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과 똑같이 해야 하는 게 제 원칙이지만 시장을 눈으로 보다 보니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약 2, 3%의 수익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더 가야 돼, 아직 안 끝났어 하면서 욕심을 부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익이 자꾸 나다 보니 수익이 좀 있으니 괜찮아 하면서 아니라 생각을 했고 이후에 거래대금이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0분봉상에 강한 음봉 2번을 맞고 나서야 이거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하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아닌 마이너스 5%까지 손실을 입고 손절을 한 최악의 매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케이스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익이 쌓인다라고 해서 그 수익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제가 마지막 케이스에 최악의 매매를 넣은 이유는 잘 되면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되고 자기 실력이 늘었다, 나 주식 잘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손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그 시기를 한 번, 두 번 버텨내고 이겨내다 보면 저는 누구나 계좌 수익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혹은 크게 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을 잘 새기셔서 계획적인 매매를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더해서 직장인의 경우 월급을 보조하고 혹은 주부나 프리랜서 분들도 추가적인 부수입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주간의 투자 관련 일정을 정리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